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김덕진 소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이상하게 외부 강의를 하면 제일 많이 강의 요청받는 시간이요, 이 시간대, 점심 먹고 바로 다음, 아니면 행사 끝나기 마지막, 다 집에 가고 싶으실 때, 둘 중에 하나가 많아요. 그래서 오늘 원래는 제가 밥 먹고 바로 다음 세션이 아니라서 다행이다 했는데, 역시나 저에게 다시 밥 먹고 다음 세션이 돌아왔습니다. 참 피곤하실 수도 있고, 또 아침에 또 워낙 이제 좋은 얘기들이나 정말 중요한 얘기들 많이 들었는데, 갑자기 이제 그 그래프 보고 놀라신 분들이 좀 많으신 것 같아요. 그죠? 이게 아무래도 디파이나 새로운 것들이 우리가 없는 분야를 만드는 거다 보니까 되게 와닿을 때 되게 재밌고 좋기도 하고 흥미롭긴 하지만 또 어려운 부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랑 이제 이번에 할 50분 정도의 세션은요, 좀 가볍고 즐겁게 들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우리가 엄청난 막 기술적인 걸 한다기보다는 이따가도 설명드릴 거지만, 우리가 만약에 여기 있는 사람들 말고 대중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 웹3를 보는 일반인들한테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혹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그들에게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이런 관점에서 제 이야기를 좀 들어주신다면 아마도 여기 계시는 분들에게 좀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 소개 간단히 하면요, 저는 이제 미래사회 IT 연구소라고 하는 연구소를 올해 이제 오픈을 했어요. 근데 오픈하게 된 이유가 이따가도 말씀드릴 거지만 표철민 대표 때문이에요. 그 이유가 있고요. 근데 일단은 말씀드릴 게, 저희가 미래사회 IT 연구소 하니까 미래사회를 연구하는 IT 회사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미래랑 IT랑 사회가 이렇게 떨어져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미래에 대한 현상을 보면서 저는 현실 사회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현실의 사회와 미래로 가는 것들을 IT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연결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는 좀 기술적인 것보다는 계속 해왔던 일은 전략 컨설팅 일을 해왔고요. 원래는 한국인사이트 연구소라고 하는 회사에서 한 7년 정도, 이제 그냥 제 커리어 한 10년 정도 이제 소셜 데이터 분석을 했어요. 그래서 SNS나 뭐 트위터나 페이스북, 뭐 유튜브에 있는 이야기들 중에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이런 걸 했고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요게 뭐가 하나 써 있죠. 체인 파트너스에 올해 들면서 대협력 이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기사 많이 보셨겠지만 이제 CPDAO라고 그래서 체인 파트너스에서 지금 다오 형태로 이렇게 모집도 하고 여러 가지 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1호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한 4가지 정도의 일을 같이 막 하고 있어서 제 본캐가 뭔지 좀 헷갈리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여기 투자자분들이 많으신데, 제가 최근에 너무 감사한 게 이메일을 가끔씩 받는데, 손경제 잘 듣고 있어요라는 이메일을 가끔씩 어떻게 좀 많이 좀 받게 돼요. 그래서 원래는 계속 전략 컨설팅 일을 하는 사람이고 IT 관련 일을 하는 사람인데, 최근 10년 동안 아시겠지만 웹 2.0이라고 하는 또 플랫폼 비즈니스가 워낙 크다 보니까 IT 이야기를 경제 방송에서 좀 많이 관심을 많이 가지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다양한 방송을 했는데, 최근에 이제 가장 핫한 거는 역시 뭐 3프로 TV 종종 나가거나, 아니면 손에 잡히는 경제, 아니면 이제 KBS에서 하고 있는 뭐 ET라는 프로그램 이렇게 하고 있고요. 여기 계시는 분들은 아마 가끔씩 몬스터 같은 사람을 택시에서 보실 수도 있는데, 이렇게 택시 이제 강남권에서 타다가 광고 나오는 거에 이런 목소리를 해서 하면은 이상한 틱톡 영상이 나옵니다. 제가 틱톡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틱톡에서는 이제 그 어린 친구들한테 어떻게 하면 뭐 예를 들면은 뭐 가상 인간이 나오면 과연 어떻게 될까요? 막 이런 얘기들 하는데, 가끔씩 이제 되게 놀라셔가지고 흔들린 사진을 저에게 보내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종종 보내주시면 제가 포켓몬 잡았다고 하면서 이제 맛있는 거 사드리고 하는데, 하여튼 그런 일들을 하고 있고요. 근데 제가 여기 나오는 이유는 이제 그런 이야기 중에 좀 저는 이제 방송에서의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는 어렵게 생각되는 것들을 좀 쉽게 이해시키거나, 아니면은 조금은 아직 막막하거나 모호한 개념들을 이해시켜주는 일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요즘 우리가 이야기하는 키워드들을 다른 사람들보다는 방송이나 다른 데서 좀 일찍 얘기한 것 같아요. 그래서 메타버스라고 하는 키워드를 제가 이제 3프로 TV에서는 2020년 11월, 그리고 이제 송경제에서는 2020년 10월, 그러니까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메타버스 책이 그 2020년 12월 정도 나왔거든요. 그래서 한 2달 정도 일찍 이제 방송에서 메타버스 얘기하기 시작했고, 그다음 보시면은 이제 플레이 투원 얘기를 이제 작년 11월에 했었고, 그리고 이제 다오와 관련돼서는 최근에 좀 방송에서 이야기하고, 뭐 NFT 얘기도 작년에 하고, 뭐 2020년에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중파 같은데 이제 어르신분들, 그러니까 뭐 50대 분들, 이런 분들한테 이런 키워드를 좀 소개시켜주는 일을 좀 고민하고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체인 파트너스에서도 계속 떠드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시는 분 중에 혹시 웹3 파티라고 하는 디스코드에 참여 안 하신 분들은 지금 이렇게 검색하시면 됩니다. 구글에 웹3 파티, 좀 어려워요. 영어로 웹3 파티 치시고 한 칸 띄고 디스코드 이렇게 치시면 우리 표철민 대표의 글이 하나 나오는데, 거기 들어가시면
디스코드가 있습니다. 이제 앞서서 저희가 식사할 때 제가 잠깐 들었는데 막 되게 신기하신 분들 많더라고요. 이렇게 웹3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많이 모일 수 있다는 게 되게 신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연대하고 같이 커뮤니케이션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 들어오시면 저희가 일주일에 한 번씩 저랑 앞에 이제 발표하시는 두 대표님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라이브를 합니다. 그래서 그 주에 뭐 웹3 관련 뉴스나 여러 가지 떠들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아마 VIP 코스 이번에 가장 비싼 티켓 사신 분들은 아마 이런 영상을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요 밑에 있는 이게 뭐냐면 제가 표철민 대표랑 맨날 밤마다 그 강의 영상을 찍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좀 신기했던 게 제가 오늘 체인 파트너스 직원분들을 거의 다 처음 뵀는데 저를 보자마자 다 덕진님 이러시더라고요. 봤더니 이게 이제 전사 교육으로 쓰셨대요. 그러니까 이제 창피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저기에 보면 지금 표정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저게 뭐냐면 졸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새벽 2시에 막 찍다가 제가 조니까 표 대표님이 줌으로 깨워가지고 막 일어나야 된다 막 이러면서 찍었던 뭐 이런 건데요. 그래서 떠드는 일, 뭐 이렇게 정리하는 일 가지고 어떤 다오라고 하는 키워드 안에서 이렇게 놀고 있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쯤 들으면 그러면 막 NFT 많이 가지고 있고 막 관심이 있을 것 같잖아요. 그래서 실은 제가 이제 IT 관련돼서 뭐 메타버스나 뭐 NFT나 이런 것도 한 2년 전부터 계속 얘기하고 다녔는데 진짜 하려면 아시죠? 앞서서 얘기한 대로 절차가 복잡해요. 그죠? 그리고 한 번 넘어가면 모르는데 한 번 넘어가기가 참 어렵죠. 그래서 결국 저는 어떻게 하고 있었느냐? 이러고 있었죠. 복잡하고 싫고 안 해. 그냥 안 되겠어요. 안 할래. 막 이러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랬는데 어떻게 됐느냐? 이제 아까 말씀드린 참 장벽도 높죠. 프로젝트를 하려는데 여러 장벽이 있습니다. 한 번 넘어가게 하면 되는데 잘 못 넘어가죠. 실제로 못 넘어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최근에 이제 대선 총선이 있었잖아요. 어제까지. 근데 그때도 제가 있었던 뭐 이제 채판은 아니지만 다른 이제 웹3 관련 회사나 이런 뭐 NFT 관련 회사에 대선 후보들이나 이런 데에서 NFT 만들고 싶다 막 이러면서 많이 오셨어요. 근데 그분들이 지갑 만드는 걸 못 하세요. 그분들이 한 50대 분들이 이제 지갑 만드는 걸 못 하셔가지고 막 이제 이더리움 하려다가 막 이제 클레이튼하고 막 이런 일들이 실제로 막 있었습니다. 그만큼 여전히 누군가에게 이제 부탁하지 않고 혼자서 스스로 넘기에는 어려운 허들들이 여전히 존재하죠. 그죠? 자, 이런 허들들이 있다 보니까 저 역시도 그냥 방송은 하는데 내가 만든 거는 잘 모르겠다 이러고 있던 게 저였어요. 근데 그러다가 저한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회사를 만들고 이쪽에 좀 집중해야겠다라고 생각했었던 사건이 하나 벌어지는데 이게 바로 엑스 인피니티 이야기입니다. 실은 엑스 인피니티는 좀 됐죠. 근데 제가 엑스 인피니티에 대해서 관심을 좀 제대로 갖게 된 거는 작년 가을 정도에 제가 한 영상을 보면서 그렇게 됐어요. 제가 이제 뭐 자랑은 아니지만 뭐 자랑은 아니죠 당연히 필리핀에 1년에 한 번씩 봉사활동을 한 10년 넘게 계속 갔거든요. 근데 코로나 때문에 못 갔어요. 못 가잖아요, 그죠? 코로나 때문에 못 가니까 궁금한 거예요. 도대체 필리핀이 어떻게 살고 있을까? 근데 거기에 이제 다들 이제 관광하고 막 돈 많이 못 버는 분들인데 그분들이 갑자기 이 게임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뭔가 하고 영상을 하나 봤거든요. 제가 좀 편집한 건데 한 3분 정도 되는 영상이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영상이 플레이가 혹시 눌러 주실 수가 있나요? 마우스. 네. 네. 영상이 뭐 첨부가 제대로 안 됐나 보네. 그럼 제가 설명만 드릴게요. 뭐냐면 이 영상이 필리핀이 자가격리를 시작을 하니까 제가 그래서 혹시나 해서 요약을 했는데 하루벌이 하시는 분들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실제로 필리핀이라고 하는 데는 그냥 정말 돈이 없으신 분들은 이런 표현도 정말 정확합니다. 마닐라에 가도요 그냥 바닥에 누워서 주무시는 분들이 많아요. 따뜻하니까. 그죠? 그럼 이제 어떻게 해요? 하루 동안 호객행위예요. 예를 들면 지푸니를 몬다거나 아니면은 뭐 교통을 몬다거나 하루 먹을 거리가 생겨요. 그럼 그걸로 사시는 분들도 있고 혹은 우리가 알고 있는 편의점 혹은 뭐 패스트푸드점 이런 데 가서 일을 해도 우리나라 돈으로 20만 원에서 30만 원 받으면 정말 많이 받으시는 거예요. 그 정도의 삶을 보통 사십니다. 자, 그러고 있는데 이 사람들 중에 여기 계시는 분들은 나름 부자분들이시거든요. 부자분들이 뭐냐면 가게를 운영하는 분들이세요. 그래서 실제로 뭐 우리로 치면은 구멍가게 같은 걸 운영하시는 분들인데 구멍가게도 사람들이 와야지 돈을 쓰잖아요. 근데 아무도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할아버지가 어떻게 했느냐? 앉아서 스마트폰 들고 하루에 엑스 인피니티 게임을 10시간 이상씩 하세요. 75세 할아버지가. 그죠?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이게 인생의 낙이래요. 그리고 이게 너무 즐겁대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 이걸로 저희가 돈을 벌기 시작합니다는 얘기를 해요. 되게 충격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제일 큰 충격은 뭐냐면 이분들이 뭐라고 그러냐? 여기 보세요. 기도를 한대요. 하나님께. 무슨 기도를 해요? 엑스 인피니티가 없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이거 되게 놀랐죠. 아니 무슨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게임 없어지지 말게 기도를 하지? 막 이랬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게임에서 그 돈 벌고 뭐 하느냐? 약 사 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충격인 거죠. 그러니까 몸이 아파서 약을 사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장사가 안 돼가지고 약을 못 사고 있고 매출이 10분의 1로 줄었는데 그거를 하루에 10시간씩 게임해가지고 약을 사 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되게 놀랐어요. 아, 이게 단순히 그냥 게임이 그냥 어떠한 현상이나 온라인상에서 있는 어떤 우리에게는 아직은 먼 미래 같은데 어떤 나라에서는 실제로 그 나라의 경제에서 경제가 무너졌을 때 게임을 해서 약을 먹는구나. 그리고 그 옆에 보니까 또 어떤 이 아주머니는 40대 아주머니신데 공과금을 못 내고 있대요. 근데 자기 자녀들한테는 돈이 없다는 얘기를 못 한대요. 근데 뭐라고 그러냐면 여기 보시는 대로 엑스 인피니티 해서 매일 돈도 얻고 공과금도 내고 빚도 갚는다는 거예요. 되게 충격이었죠, 저한테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전에 그 필리핀 봉사활동하면 너무 좋은 게 애들한테 과자나 사탕만 줘도 다 와요. 왜냐하면 이런 게 없으니까. 근데 이제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쌀 들고 가도 얘네들이 우리한테 올까? 아니야, 그냥 얘네들이 이거 누르고 있을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가서 돈을 많이 주진 않는데 얘네들 보시면은 한 달에 35만 원 이상씩 번다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뭐 워낙 이제 많이 떨어졌죠. 하여튼 제가 처음 봤을 때는 필리핀 정규직보다 돈을 많이 법니다. 많이 버는 사람 100만 원도 벌어요. 우리나라에서 100만 원 번다면 엄청 뭐 큰 건 아니지만 필리핀에서 100만 원 번다고 그러면 일반 월급 4배를 번다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그 사람들에게 일이라는 건 뭘까라고 하는 게 제 머릿속에 갑자기 떠오르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관련돼서 이제 플레이 투 원과 관련된 방송을 했었죠. 방송을 하면서도 이런 얘기를 했어요. 도대체 뭐가 다를까요? 라고 할 때 이 두 개가 다르네요라는 포인트를 얻었던 거죠. 여기 계시는 분 너무 잘 아시겠지만 첫 번째는 서버가 국가별로 없죠.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리니지를 해도 리니지 한국 서버, 뭐 미국 서버. 그럼 한국에 있는 아이템이 미국에서 안 되니까 한국 사람들이 노가다면 한국 사람들끼리 놀잖아요. 근데 어떻게 돼요? 이건 전 세계가 다 연결돼 있으니까 쉽게 말하면 예전에 리니지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중국 사람들이 약간 이제 우리가 뭐 이런 사람들이 중국 사람들이 한국 서버 와가지고 이른바 노가다해서 뭐 되게 이제 좀 중국의 경제 수준이 낮을 때 그때 돈 벌어가지고 그걸로 뭐 한국에서 쓴다 뭐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텐데 비슷한 거죠. 필리핀에 있는 사람들은 노가다를 해가지고 그 노가다를 한 거를 다른 나라에 있는 사람들이 아이템을 사면 그 나라의 돈으로 받으니까 그 사람들은 부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충격이었어요, 저한테는. 그죠? 그런데 이제 또 더 놀라운 건 이거였죠. 엑시 아시겠지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처음에 몬스터를 3마리를 사야 돼요. 3마리가 4마리가 하여튼 사는데 3마리 사야 되죠. 근데 한 마리당 그때 가격이 한 30-40만 원이었어요. 그럼 뭐예요? 필리핀 한 달 월급이에요. 그죠? 그럼 게임을 참여하려면 일단은 필리핀 3달 월급이 필요해요. 근데 당장 돈이 없어요. 그럼 그 사람들 어떻게 해요? 갑자기 이런 말이 나옵니다. 스칼라십이라는 말이 나와요. 엑스 유니버시티래요. 대학이래요. 그래서 우리가 장학금을 준대요. 근데 장학금을 주는 게 뭐예요? 쉽게 말하면 그냥 120만 원 먼저 주고 야 너 그러면은 이거 갖고 엑시 잘 돌려가지고 뭐 남은 나 줘 이러겠죠. 그럼 그 사람들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소개서를 뭘 쓰겠어요? 가서 면접을 뭐 하겠어요? 저는요 하루에 12시간 이상 스마트폰을 눌러도 손가락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런 얘기 하겠죠. 그러면서 막 누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저는 오늘 15시간씩 할 수 있어요. 막 그래서 그래 넌 쉬지 않고 15시간 하니까 너한테 120만 원 줄게. 자 이거 NFT로 이제 3개 사.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니까는 갑자기 이 키워드가 전 떠오르는 거예요. 이거 디지털 소장농 아니야? 이거 소장농이네 소장농.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자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거는 경제 구조 그리고 우리가 NFT 뭐 여러 가지 얘기하지만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그게 현실을 완전히 바꿨다라고 느끼지 못할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중요한 거는 어느 나라에서는 이거 자체가 실제 삶을 바꾸고 있고 우리의 현실을 움직이고 있다라고 하는 게 저에겐 되게 충격이었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 제가 이제 같이 이런 걸 봤는데 안에를 봤더니 아니 이게 그냥 단순히 게임 구조가 아니라 그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 NFT를 사가지고 그 NFT를 갖고 하나의 세상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지방 자치하듯이 지자체하듯이 각자 룰 만들고 룰 만든 사람들 중에 NFT 많이 들고 있거나 거기에 뭔가 많이 투자하는 사람은 의결권을 더 많이 갖는 거죠. 와 이거는 그들만의 나라네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들만의 가상 세계를 만들고 그 다음에 그 안에서 장학금도 주고 실제 일하는 것보다 이거 눌러가지고 돈도 많이 주고 이렇게 하니까 생각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현상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그렇게 NFT 가상 부동산에 미친 듯이 투자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막 드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 다 봤더니 어떻게 돼 있어요?
단순히 그냥 메타버스가 아니라 그 안에서 다오 구조가 있었고 그 안에서 이제 내 NFT 산 만큼 의결권 갖거나 아니면 그 가상 땅 복사를 산 만큼 자기가 뭔가 권한을 갖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그 이 맥락을 모르는 사람들은 아니 쟤네 이상한 거 아니야? 무슨 가상 부동산 샀는데 몇천 프로 오른다고 막 말도 안 되는 걸 사고 있어라고 하지만 어떤 사람들한테는 그게 어떤 거예요? 내가 지금 바꿀 수 없는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어떤 하나의 키가 된다고 보이는 거예요. 혹은 지금의 정치나 마음에 안 들어, 세상 마음에 안 들어. 근데 거기선 내가 대통령처럼 할 수 있어. 뭐만 있으면 내가 NFT만 사면 이런 얘기들이 되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한테는 되게 매력적인 어떤 세상이 되는 거죠. 자, 이 맥락에 대해서 이야기가 되다 보니까 그래서 요즘의 세대의 부가 달라지는구나라는 걸 제가 많이 느끼게 됐어요. 예를 들면 가장 대표적인 게 이런 거죠. 소유와 재화의 개념이 바뀌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우리가 이제 87년도에 백만장자 뭐 이런 사무실에서 전화 받고 금융권 막 이러고 있는 이런 모습을 그렸는데 지금은 어때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2021년에 집에서 그냥 NFT 그리고 있고, 그죠? 자, 그리고 막 이제 고양이랑 있는데 비싼 거죠, 비싼 거. 그러니까 뭐예요? 자기 통장에 막 50억 있는데 엄마한테 얘기 안 하는 거죠, 그죠? 자,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 세대는 이해를 못 하는 거죠. 왜 이해를 못 해요? 아날로그의 바닥을 두고 디지털로 가는 친구들이 이해가 안 되는데 디지털에서 태어나고 그거에 몰입돼 있는 친구들은 디지털에 대한 몰입에서 이거 어차피 내 거잖아 이런 거죠. 우리가 도토리로 음악 사면 되는 거잖아 이런 개념들이 그들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도대체 노동이라는 게 뭔가에 대한 생각까지 되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지금 그 부작용들이 일어나요. 예를 들면 앞서서 엑스 인피니티로 돈 벌었던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필리핀에서. 자, 근데 지금 엑스가 막 가격이 뚝 떨어져요. 그럼 그 사람들은 다시 일을 하고 싶을까요? 이제 이런 철학들이 생기는 거예요. 야, 내가 지금까지 막 맨날 하루 종일 오토바이 몰아가지고 한 달에 20만 원 벌까 말까 했는데 야, 이거 누르고 있었더니 막 100만 원이 나왔어요. 근데 갑자기 그 10만 원이 됐어요. 자, 그렇게 되면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야, 또 다른 이런 거 없을까라는 생각을 더 하겠죠. 가가지고 내가 오토바이 또 몰고 싶을까? 이런 생각 안 할 거란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만들고 있는 웹3라고 하는 어떠한 테마 커뮤니티가 언젠가는 우리의 삶에서 우리 내 주변의 사람들 혹은 나보다 이런 컨셉을 모르는 사람들의 직접적인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그런 관점에서 이 씬과 이 문화를 생각한다면 단순히 그냥 내가 돈 벌고 뭐 투자 이런 개념이 아니라 과연 그들에게 어떠한 개념과 어떤 철학과 어떤 내용을 줘야 될까에 대한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뭐 이런 얘기 드리고 싶어요. 자, 그게 왜 그래요? 뭐 앞서서 이제 표철민 대표 잠깐 얘기했지만 기존에 저희 같이 인터넷 그냥 막 되게 아까 얘기한 그것도 제가 되게 옛날 추억이 나왔는데 막 야후부터 해서 알타비스타 막 이런 검색 엔진 쓰고 막 이렇게 올라오고 HTML 코딩하고 이런 사람들한테는 SNS 나한테 너무 행복했어요. 왜냐면 내가 그렇게 안 해도 글을 막 쓸 수 있네. 행복하네. 그러니까 편하니까 어떻게 돼요? 솔직히 지금 개인 정보와 돈을 많이 벌고 있는 거 알면서도 그래도 내가 나 편하게 해줬으니까 내가 영상 그래 유튜브가 나보다 한 돈 10배 벌어도 그래도 나한테 한 10분의 1 주잖아. 이렇게 하면서 그냥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자, 근데 태어나자마자 유튜브가 있었던 세대, 태어나자마자 페이스북이 있었던 세대한테는 어떻게 될까요? 억울하죠. 왜냐하면 내가 아무리 지지고 볶아도 페이스북을 뛰어넘는 서비스를 만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그들이 다 갖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아무도 이상하게 생각 안 하고 그냥 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게 반발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반발이 될 때 어떻게 돼요? 그게 이거 돈내 구조도 그렇게 되네. 돈이 그냥 계속 계속 그냥 돈을 내가 아껴서 써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돈을 막 쓴 데들이 오히려 정부가 막 구해주네. 양적 완화를 막 시키네. 라고 하니까 이런 게 일종의 분노의 현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고 할 때 아이러니하게 아까 표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불편하더라도 우리가 만들고 우리가 스스로 해서 우리끼리 돈을 얻어먹을 수 있다면 해볼 수 있는 철학이 아닐까라는 생각들이 나오게 돼요. 그런 것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웹3라고 하는 컨셉이죠. 그래서 웹3가 뭐예요? 우리가 아직은 학술적인 용어의 정의가 다르긴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웹3 얘기할 때 보통 많이 뭘 해요? 그래서 오너십을 얘기하죠. 그러니까 결국 소유한다.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가 웹 1.0은 read only, 그러니까 읽는 전용이었고 웹 2.0은 read and write, 읽고 쓰고 아주 쓰기 편해졌죠. 위키피디아처럼. 그렇게 되니까 뭘 했어요? 소통했죠, 서로. 그렇게 돼서 뭐 했어요? IT가 웹 1.0 때는 정말로 그냥 정보 전달의 수준이었는데 웹 2.0 플랫폼 비즈니스가 되니까 어떻게 돼요? 그 안에서 우리가 사회적인 현상을 얘기하고 토론을 하고 그렇게 되죠.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지금은 모든 사회 현상이 이 웹 2.0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죠? 자, 근데 거기에다가 이제 뭘 원하는 거예요? 야, 나 소유하고 싶어.
나 이걸로 뭔가 갖고 싶어라는 얘기를 하죠.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언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언을 해주는 게 NFT 혹은 블록체인이죠.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나중에는 경제까지 여기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거죠.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기존의 경제 시스템에 대한 이해가 다 돼야 이 웹3에서 아까도 얘기한 디파이 이해하려면 진짜 저도 요즘 맨날 머리 아프면서 맨날 열심히 공부하거든요. 근데 제가 금융 지식이 딸리다 보니까 야, 이 디파이 이해하기가 참 쉽지가 않더라고요, 처음에. 그러니까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SNS 나왔을 때 그때 정치인들이 그렇게 모든 이야기를 SNS 쓸지 몰랐던 것처럼 웹3라는 게 어떤 궁극적인, 근데 이게 솔직히 말해서 이게 언제 이루어질지 잘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뭔가 궁극적인 현상이 된다라고 하면 마치 우리 인터넷에서 뛰노는 모든 사람은 어느 이상의 경제적인 아이디어와 지식이 있지 않은 이상은 이걸 움직일 수 없는 구조가 되겠죠. 자, 그렇게 되면은 아이러니하지만 더 어떻게 되겠어요? 부의 불평등이 지금보다 더 커질 수 있어요. 왜요? 이제 2.0도 마찬가지였잖아요. 2.0에는 근데 돈이 직접 들어가지 않았는데도 비즈니스 모델을 잘 만든 사람들이 부를 엄청 가져갔죠. 근데 지금은 어때요? 아예 처음부터 소유가 들어가잖아요. 먼저 소유한 사람이 장땡이잖아요. 그죠? 인터넷에서도 땅이랑 마찬가지인데 땅을 자기가 먼저 가지게 되면 결국엔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계속 어떻게 돼요? 먼저 선점하려고 하죠.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서 사기도 일어나고 러그풀도 일어나고 막 지금 그러고 있는 게 어떻게 보면은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웹3라고 하는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되게 관심 있게 본 키워드가 결국 다오라는 키워드였어요. 왜냐하면 웹3라고 하는 것들이 그러면 우리가 이런 고민이 들더라고요. 지금 있는 모든 커뮤니티와 프로젝트들이 결국 투자의 관점으로만 생각하는데 야, 투자를 빼면 과연 뭐가 남을까라는 생각이 되게 들더라고요. 만약에 지금 다 그러시잖아요. 뭐 우리가 투자했던 토큰들이 막 10분의 1 막 떨어지거나 아니면 내가 NFT 샀는데 막 이른바 물렸다고 표현하죠. 내가 오를 줄 알았는데 안 오르고 막 떨어져. 그럼 막 기분이 어때요? 화나죠. 짜증나죠.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알고 있는 커뮤니티에 막 얘기를 하죠. 이거 왜 그래? 라고 하는데 궁극적으로 우리가 이걸 왜 하지라는 생각이 계속 드는 거예요. 투자 때문에 하는 걸까? 근데 지금까지 흐름을 보면 투자만은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 때 그 안에 다오라고 하는 철학이 하나가 또 같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다오를 기술적인 관점보다 철학적인 관점에서 좀 같이 얘기하고 싶었던 건데요. 이른바 이제 기술이라는 거는요 항상 사이클이 있고 그 기술이 빨리 오게 된 이유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메타버스라고 하는 건 우리가 이제 모두 다 공감하지만 원래 이렇게 빨리 올 키워드가 아니었어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코로나 때문에 온 거죠.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막 줌도 쓰고 모두 쓰고 하다 보니까 메타버스가 빨리 왔어요. 그러다가 지금 어떻게 됐어요? 코로나가 좀 풀려가니까 메타버스 거품이 확 빠졌죠. 예. 근데 비슷하게 다오라고 하는 키워드, NFT라고 하는 키워드가 전쟁, 우크라이나 전쟁을 딱 보니까 현실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 이 씬에 계속 관심 있던 사람들 말고 일반인들이 이런 게 있어라고 눈을 뜨기 시작한 거예요. 왜 그랬겠어요? 지금 전쟁이 났는데 우리가 구호단체한테 돈 줘봤자 전쟁 끝나기 전까지 돈이 안 갈 것 같은 거예요. 그죠? 그리고 구호단체에 돈 주면 우리가 맨날 비리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방송국 가면 무조건 사랑의 열매 달라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잘 안 줘요. 왜냐면 그거 있으면 우리가 쟤네 이상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어느 순간 불신이 일어났죠. 근데 갑자기 어떻게 됐어요? 우크라이나 알겠지만 우리 지금 정보통신부 장관 되게 젊죠. 30대로 알고 있는데 대놓고 트위터에다가 지갑 주소 썼죠. 지갑 주소 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크라이나에 그냥 돈 보냈죠.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바로 돈을 받을 수 있게 됐어요. 근데 그렇게 됐더니 우리가 한 가지가 아쉽죠. 돈을 줬긴 줬는데 뭔가 줬다고 인증샷을 남길 게 없어요. 그죠? 예를 들면 우리가 요즘에 그런 거 많이 하시잖아요. 뭐 사랑의 계좌 후원하면 후원한 거 인증샷 남기는데 인증샷 남길 게 없단 말이에요. 근데 NFT로 뭔가를 하면 어떻게 돼요? 뭔가 나오죠.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크리스마스 실하고 비슷하죠. 예, 크리스마스 실, 우리가 옛날에 결핵 실 아시죠? 그거 실제로 우표도 못 붙이잖아요. 근데 그거 갖고 있으면 뭐예요? 와, 이거 나 도와줬어 라고 하는 걸 자랑할 수 있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죠. 그런 형태의 NFT가 나오게 되고, 야, 그럼 우리가 도울 때 그냥 우크라이나에 돈만 주지 말고 야, 이거를 어떤 목적에 썼으면 좋겠어요도 우리가 하고 싶은 거예요. 그죠? 근데 그렇게 하려니까 뭘 해야 돼요? 다오를 만드는 거죠. 다오를 만들어서 돈 모으고 우리가 이걸 이렇게 써주는 목적을 갖고 다오를 한 다음에 NFT 만들어서 발급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돈 받은 사람, 이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냥 이더리움 지갑 주소 혹은 비트코인 지갑 주소를 쏴주는 것도 되게 클리어하고 깔끔하지만 그 행위에 대한 의미를 컨텐츠적으로 갖게 하기 위해서 NFT랑 다오가 있으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이런 얘기를 하면요.
아 그렇구나 하면서 이런 게 쓸모가 있구나라는 걸 끄덕여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기술적인 얘기 막 우리가 아까 했던 얘기해도 그래서 우리 커뮤니티만으로 이 세계를 키울 수가 없잖아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 우리 아빠 엄마들, 그죠? 아니면 맨날 나가서 얘기하는 사람들 다 이해시켜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에게 과연 우리가 어떤 걸로 그들에게 이 신이 정말 맞고 이 신이 의미가 있고 이 신에서 우리가 어떤 걸 줘야지 정말 그들이 끄덕끄덕하고 서비스를 쓸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인 거죠. 그래서 이런 고민들이 좀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계속 그래서 오프라인, 현실에 영향을 주는 다오, 현실에 영향을 주는 NFT 이런 거에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보시면 이런 거죠. 예를 들면 팬토큰이죠. 예를 들면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제가 이제 참 안타까운 역사를 갖고 있는데 저는 서울 완전 토백이거든요. 근데 야구팀은 한화를 응원해요. 안타깝게. 그죠? 근데 왜 그러느냐? 어렸을 때 장종훈 선수가 그렇게 멋있어 보였어요. 그래가지고 장종훈 선수가 빙그레였어요. 그래서 그때 응원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영원히 나는 행복합니다를 외치고 있는 거죠. 근데 요즘 행복해졌어요. 꼴찌를 드디어 탈출해서 9위만 됐는데 너무 행복해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그런 때가 있죠. 아, 저 선수는 좀 데리고 왔으면 좋겠는데 왜 저러고 있어? 아니 프론트 뭐 하는 거야? 열받는데 뭐라고 할 거 없잖아요. 펜토큰 사면 해결되죠. 그래서 이제 펜토큰을 사가지고 실제로 내가 돈 많이 쓰면 의결권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이번에 보시면은 리오넬 메시가 파리 생제르맹 구단 이적할 때 연봉의 일부를 이런 펜토큰을 받았습니다. 그럼 뭐예요? 결국에는 나중에 리오넬 메시가 이제 실제로 팀에 예를 들면 극단적인 사례지만 감독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면 자기 펜토큰을 왕창 사가지고 감독을 바꿀 수도 있겠죠.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는 겁니다. 현실에 영향을 주는 NFT들이 좀 재밌는 것들이 일어나기 시작하죠. 자, 이거 보세요. 다이아몬드, 플래티넘, 골드 어디서 많이 본 느낌이긴 한데 보시면 어때요? 많이 사면 롯데월드 무료 이용권 준대요. 아쿠아 이름 이용권 준대요. 자, 이게 어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트레저스 클럽입니다. 그죠? 트레저스 클럽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제 NFT를 아티스트들이랑 많이 콜라보를 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또 기업과 콜라보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형태로 제공을 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이 트레저스 클럽의 NFT가 좀 가격이 있죠. 그리고 일반 우리 어린 사람들이 사기보다는 조금 아트하거나 40대 이상 이런 사람들 많이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한테 뭔가 소구를 할 수 있는 소구거리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의 디지털로 보면 말이 안 되는 건데 이런 걸 줘야 그래도 아 내가 여러 개를 사도 의미가 있구나 라고 하는 오프라인의 것들을 좀 보기 시작을 하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저는 계속 이 키워드에 관심이 많은 거예요. 야, 다오가 원래는 이더리움이나 여러 가지 게시판 뭐 혹은 경제 구조에서 시작한 거지만 여기 있는 방식을 좀 따와가지고 우리가 일하는 방식들도 이렇게 좀 바꿔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죠. 근데 그러다가 이제 만난 리포트가 이겁니다. 이제 헥슬란트에서 2021년 10월에 나온 보고서인데 디지털 시대의 신뢰를 구현하는 장치다. 이래가지고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토큰 이코노미에 대한 거나 이런 것보다는 실제 다오라고 하는 컨셉이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그런 얘기 나오죠. 여기 있는 것처럼 국경을 넘어서 협업, 조직이 운영되고 의사결정 참여하고 소유권 주어지고 소유권은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할당되고 자금 조달 메커니즘으로 자금 관리에 신뢰가 필요하지 않다. 이러면서 이제 이런 것도 하죠. 전통기관과 다오가 어떻게 차이가 났느냐. 그래서 저는 이제 제일 밑에 이제 제가 하나 더 쓴 건데 일부러 의사결정 구조가 간접민주주의에서 직접민주주의로 올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되게 이상적인 생각이긴 하죠. 우리가 모든 거에 직접 참여하고 근데 실제로 투표하고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떨 때는 앞서서 이제 표철민 대표 얘기했지만 어떨 때는 그냥 뭐 예를 들면 바이러스를 고치기 위해서 뭐 버그를 고쳐야 되는데 버그 고칠 때 그냥 게임 개발자들이 고치면 됐지만 다오에서는 어떻게 돼요? 이거 고칠까 말까요? 이것도 투표 받아야 되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접 민주주의적인 역할이 있으니까 좀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거죠. 근데 이렇게만 하면 좀 어려워서 제가 좀 말을 풀었어요. 디지털 협동조합이라고 풀었습니다. 그렇죠? 협동조합이죠. 협동조합. 아시겠지만 근데 협동조합은 어떤 문제들이 있어요? 먹고 튀는 사람들이 많아요. 갯돈하고 똑같아요. 갯돈을 잘 모았어요. 근데 개주가 도망가요. 잡을 수가 없죠. 또는 협동조합을 잘 만들었어요. 근데 협동조합의 메인에 있는 사람이 갑자기 내 맘대로 한대요. 막 비리를 일으켜요. 그럼 문제가 생기죠. 근데 어떻게 돼요? 이 모든 정관을 쉽게 말하면 블록체인에다가 기록을 해놓는다면 혹은 우리가 일했을 때 일한 만큼 프로그래밍적으로 어떤 걸 가져갈 수 있게만 한다면 이건 되게 이상적인 어떤 형태의 디지털 협동조합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많은 시도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걸 도와주는 수많은 앱들이 아까 표철민 대표 얘기한 대로 나오고 있죠. 실제로 보면 다오 관련 서비스만 해도 작게 봐도 이 정도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커뮤니티 앱에서 그래서 우리가 다 지금 못 써요? 디스코드 쓰죠. 솔직히 전 디스코드 불편합니다. 근데 불편한데 쓰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씬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죠? 그러니까 요즘에 가끔씩
오픈 카톡방에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오픈 카톡방의 제일 단점은 뭐예요? 홀더 인증이 안 되죠. 홀더 인증이. 그죠? 근데 디스코드는 내가 만약에 지갑을 인증한 사람들만 들어오게 한다거나 여러 가지 기능들을 좀 가질 수 있으니까 그런 걸 하죠. 근데 그 말고도 보면 토큰 서비스, 거버넌스, 뭐 리스크 매니지먼트, 개발, 운영 뭐 이런 거에 수많은 앱들이 이미 다 나오고 있어요. 서비스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철학과 컨셉을 갖고 뭐 하겠습니다라고 하면은 그 안에서 블록 맞히듯이 이것저것 있으니까 그거 갖고 다오 만들어서 운영을 해보는 거죠. 자, 이런 형태들이 계속 나오다 보니까 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실제로 이제 개발자분들한테 아주 좋은 거죠. 우리가 지금 개발 같은 경우에도 정말로 한 회사에 소속돼 있기도 하지만 솔직히 한 회사에 소속되신 분들도 내가 한 프로덕트를 만드는 것보다 비스무리한 프로덕트 여러 개를 하고 싶다는 욕심이 있으세요. 혹은 이제 제가 아는 HR 쪽에 있는 분도 그런 생각이 있어요. 어차피 HR이라고 하는 어떤 업무가 내가 어떤 세팅을 하고 나면은 이제 그 팀을 운영하는 것만 하는 건데 새로운 HR 조직들을 내가 계속 만들어 보고 싶다. 이런 욕심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이 한 곳에 4대 보험으로 들어가 있으면 못 하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끼리 다오 만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어떤 프로젝트를 맡아서 그 프로젝트의 일부씩을 다 나눠서 하는 거죠. 그러고 나서 거기에 대해서 돈을 나눠 갖는 혹은 어떠한 토큰의 형태로 나눠 갖고 야 이거 그냥 우리 깨지 말고 우리 뭔가 더 해보자. 그럼 가버넌스 토큰 사가지고 하는 거죠 막. 이런 구조들을 만들 수 있게 개발자분들 같은 경우나 내가 특정 분야의 전문가다라고 하면 그 전문성을 활용해서 뭔가를 할 수 있는 이런 좀 재미있는 요소들이 좀 많아지는 것 같아요. 혹은 노동자 집단, 예술 집단, 혹은 이제 최근에 보는 게 어떤 사회적인 운동, 앞서서 우크라이나 다오처럼 어떤 내가 사회적인 혁신을 일으키고 싶다 하시는 분들 되게 많이 있고요.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아주 많죠. 투자다오는 국내에서도 지금 많이 이미 일어나고 있죠. 굳이 그 어떻게 보면 블록체인을 쓰고 안 쓰고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 블록체인 쓰지 않더라도 우리가 뭔가 기존에는 초기 시드를 투자하는 사람들은 아는 사람끼리만 했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관심 있는 모든 사람들을 모아서 약간 크라우드 펀딩 비슷하게 하면서도 어느 정도 물 관리를 하자라는 정도의 컨셉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투자다오의 느낌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형태들로 조금 많이 움직이고 있다. 뭐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해보는 건 이런 거예요. 학습 조직도 다울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되게 많은 시도를 하고 있어요. 어떤 시도를 하고 있냐면 여기 밑에도 있지만 이제 야 웹3 관심 있는 사람 우리끼리 스터디 해보자라고 해가지고 모았거든요. 근데 예를 들면 어떤 분들이 모였냐면 카페 사장님, 그다음에 이탈리안 셰프, 그다음에 고등학생, 그리고 이제 대학생, 그리고 또 이제 전략 컨설팅 하는 사람, 또 디자이너, 또 은퇴하시고 이제 기업들 이렇게 상담해 주시고 다니시는 분들 이런 분들 한 15명이 모였어요. 그래가지고 같이 스터디를 합니다. 스터디를 하면 되게 재밌어요. 어떤 분은 되게 어려워해요. 어떤 분들은 관점이 다 다르니까 재밌는 얘기가 나와요. 자, 근데 이거를 어떻게 서로 그 쉐어할까에 대한 이슈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되게 좋아하는 단어이고 웹3 할 때 저는 이 단어를 뺄 수 없다고 생각하면서도 이게 참 국내에서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단어가 기여예요. 기여. 예. 기여가 되게 중요하죠. 기여가. 왜 기여라는 게 마법의 단어인지 아세요? 제가 이 기여에 대해서 뭐 교수님들하고 얘기하면 뭐 심지어 NLPD 얘기까지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막 사회주의적이다 뭐 이런 얘기도 하시는데 기여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토큰이라고 생각을 하면 우리가 어떠한 지금까지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뭐 협동조합 모델이 실제 오프라인에서 많이 깨지는 이유가 아무리 구조를 잘 만들고 있어도 돈 많은 양반이 딱 등장해가지고 야 내가 한 100억 넣을게라고 하면은 회장이 있든 뭐하든 100억 넣을게 하는 사람한테 와 하고 다 가죠. 그죠? 왜요? 우리는 모든 거에 제일 우선의 순위를 프라이어티를 무조건 돈으로 보죠. 근데 그게 원화잖아요. 원화. 자, 근데 그 원화가 토큰으로 바뀌는 순간 뭐가 돼요? 마치 도토리처럼 그것도 하나의 어떠한 엘리먼트, 하나의 요소가 되는 거예요. 자, 그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내가 어떤 예를 들면은 저는 스터디를 운영할 때 제가 공부의 50%를 가르쳐요. 그럼 그 사람한테 예를 들면 저희가 토큰 이름을 예를 들면 뭐 공부 토큰, 뭐 공부다오다 이렇게 하면은 공부 토큰을 제가 하루에 5시간씩 가르치기 때문에 5토큰을 주는 거예요. 그죠? 자, 근데 이 사람은 공부를 가르치진 않아요. 돈이 많아요. 돈을 내고 기여를 하는 거예요. 그럼 돈을 낸 만큼 토큰으로 바꿔주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뭐 할 수 있어요? 자기가 디자인 잘하는 사람은 디자인으로 해가지고 기여한 다음에 토큰으로 바꿔먹고 홍보하는 사람은 홍보해가지고 기여해가지고 토큰으로 바꿔먹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돈도 하나의 기여 요소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말은 조금 더 이거를 정말 사회가 이 모든 컨셉을 쓴다라고 생각하면 저는 이른바 흑수저 논란도 이 다오가 잘만 정말 이상적으로 구성되면 없어질 수 있다. 왜냐하면 본인의 능력을 어떠한 형태로든 기여를 하면 그 기여한 것들이
어떤 토큰으로 바뀌고 그 토큰이 결국 돈이 되니까. 마치 제가 어디 가서든 그럼 이제 뭐 하면 돼요? 저는 어디 가서든 떠들기만 하면 돼요. 왜냐면 어디 가서든 떠드는 능력이 제 능력이니까. 근데 떠들고 나서 저 그럼 토큰 주세요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의 컨셉이 어떻게 보면 저희가 지금 이제 하고 있는 CPDAO라고 하는 어떤 컨셉의 시작이기도 해요. 그래서 각자가 할 수 있는 능력들을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 발휘를 해서 그거에서 얼마큼을 가져갈 수 있게 하는 구조만 있다면 누구나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우리나라 사람들이요. 본인이 일을 한 것들에 대해서 전 이만큼 했으니까 이만큼 주세요라는 걸 잘 못해요. 그렇죠? 여러분들한테도 물어볼게요. 자, 여러분들이 하루에 2시간씩 만약에 디자인 일을 했어요. 자, 그럼 내가 너한테 토큰 얼마 줄까? 라고 물어보면 모든 거버넌스에 있는 사람들한테 되게 오픈된 마인드로 제가 2시간씩 일을 했으니까 우리 토큰 중에 20%는 가져가야 돼요라고 모든 사람의 동의를 받을 수 있는 이런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 것 같으세요? 쉽지 않죠. 우리가 개인과 기업한테는 어쨌든 그 급여를 받을 때도 그러니까 비밀 유지를 하면서 급여를 얘기하는데 정말 진정한 다오의 형태가 된다면 내가 이만큼 일했을 때 이만큼 토큰 주는 걸 모두가 공감해 줘야 돼요. 그렇죠? 그럼 그런 커뮤니케이션이 우리가 잘 안 되니까 기본적으로 우리는 자꾸 이제 서양 친구들이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렇구나 하는 거죠. 근데 반대로 그런 적극적인 친구들은 어떻게 돼요? 그럼 글로벌로 지금 날아다니죠. 제일 대표적인 게 이제 저랑 제가 이제 예전에 KBS 티타임이라는 방송에서 저희가 이제 IT계의 문익점이라고 설명했었던 김인기란 친구가 있는데 아시죠? 지금 코드스테이츠 대표 김인기란 친구를 저희가 왜 예전에 그렇게 했냐면 그 친구가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그 구글 글래스를 그때 대학생이었는데 구글 글래스를 미국에서 갖고 왔었어요. 그래가지고 페이스북에다가 자기가 나 구글 글래스 갖고 가 이랬더니 제가 이제 찾아가지고 우연치 않게 찾아서 KBS 티타임에서 이제 그거를 같이 방송을 했는데 저희가 그때 IT계의 문익점이다 막 이래가지고 막 수염 막 합성해서 해드리고 막 그랬었는데 그만큼 이제 새로운 것들에 대해서 자신 있게 도전하는 친구들은 지금 막 해외로 날아다니죠. 자, 이런 모습이 결국에는 다오의 기여라고 하는 키워드들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어떠한 방식들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게 NFT랑 어떻게 연결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조금 여기는 빨리 갈게요. 여기는 뭐 더 잘 아시는 것들이니까. NFT 얘기할 때 뭐 이렇게도 얘기하지만 저는 그냥 쉽게 디지털 등기부등본이라고 얘기해요. 디지털 등기부등본에 확 오시죠. 예를 들면은 그 계약서의 형태는 똑같은데 거기에 강남 아파트가 써 있느냐, 서울 아파트가 써 있느냐, 지하가 써 있느냐, 지상이 써 있느냐에서 가치가 다 달라지죠. 그래서 이제 저는 디지털 등기부등본이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포맷은 똑같은데 그 안에다가 뭐 넣는지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NFT의 가치를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안에 들어가는 거에 가치를 높여야겠죠. 되게 심플하죠. 그럼 그 안에 들어가는 거에 대한 가치를 어떻게 높일까에 대한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죠? 코드니까 그 안에 사용성을 넣는 겁니다. 근데 그 사용성이 처음엔 어떻게 됐어요? 온라인의 사용성만 넣었었는데 새로운 거 아니죠. 소유욕이라고 하는 것들. 그죠? 우리가 포켓몬빵 사는 이유가 빵 때문이 아니라 띠부띠부실 때문이죠. 그리고 띠부띠부실을 별도로 판매하죠. 그런 것들과 비슷한 거죠. 자, 그럼 누가 사요? 이런 거 하는 이제 MZ라고 하는 MZ 세대들이 중심으로 얘기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런 걸 잘하니까. 스니커즈를 1,000만 원에 사는 사람한테는 스니커즈의 목표가 신는 게 아니죠. 그죠? 그거는 보관하고 소유하고 갖는 소유욕이죠. 그래서 제가 되게 좀 재밌는 걸 발견한 게 명품하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있는 그 명품, 게임 아이템하고 NFT 세 가지의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뭐냐면 첫 번째는 일단 그걸 들고 있거나 갖고 있을 때 주변 사람들이 우아해줘야 돼요. 그렇죠?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NFT를 내가 갖고 있는데 갖고 있는 걸 내 주변 사람들이 우아해줘야 돼요. 게임 아이템도 게임하는 사람들이 우와 끝내준다 해줘야 돼요. 명품 가방도 들고 나가면 저는 이제 저희 와이프가 명품 가방 달라고 그러면 왜 사지 이러고 있지만 들고 있으면 주변 사람들이 우아해야 돼요. 그죠? 두 번째는 뭐예요? 내가 만족해야 돼요. 내가 만족해야죠. 나 이거 들고 있으니까 기분이 좋잖아요. 게임 아이템 들고 집행권 막 쓸고 있으면 기분이 좋잖아요. NFT는 거기서 하나 갈려요. 어떤 분들은 기분이 안 좋은데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요? 세 번째 이유 때문에 투자 가치가 있다는 것. 그렇죠? 그런데 그 세 가지가 다 연결고리가 없으면 어디 하나가 빵꾸가 나잖아요. 그 어느 순간 현타가 올 때가 있어요. 이거 내가 왜 갖고 있지? 대표적인 가격이 떨어질 때요. 명품 가격이 떨어지더라도 내가 좋아하면 들고 있어요. 그냥 내가 좋아하니까. 그죠? 내 주변이 여전히 좋아해요. 그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갑자기 방송에서 이 명품 가방이 딱 나와요. 그럼 가격이 쫙 올라요. 또 들고 나가는 거죠. 그죠? 근데 NFT 자체가 내가 별로 이거 왜 갖고 있지? 라고 하지만 투자 때문에 산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거기서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저였어요. 저는 뭐 BAYC는 뭐든
안 예뻐요. 그래서 안 삽니다. 예쁘지가 않아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한테 그걸 예쁜 거를 사면 예뻐진대요. 근데 그렇게까지는 하기 싫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안 예쁜데 왜 사지? 저는 잘 안 사지는 거예요. 자, 이러고 있던 거죠. 어쨌든 이 세 가지의 것들을 잘 만족시키는 게 되게 중요한데, 세 가지를 만족시킬 때 예를 들면 이제 뭐 이건 역사적이니까 좀 넘어갈게요. 이제 아시겠지만 뭐 이런 그 크립토 키티가 나오고 뭐 카피캣이 나오고 뭐 이렇게 나오다가 이제 뭐 NBA 탑샷 나왔죠. 그러다가 뭐 이제 그 진행됐죠. 그러다가 이제 뭐 진행됐죠. 그래서 뭐 이거는 한번 좀 보실 법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있는 트렌드인데, 이건 이제 류정혜 부사장님 그 카카오엔터 그 발표하신 자료에서 지금 가져온 건데, 기본적으로 그래서 NFT는 다 IP를 요즘 많이 들고 가려고 하죠. 왜냐하면 그거에 대해서 가치를 주려고 하니까. 근데 그 IP라는 게 크립토 기반의 IP가 있고 기존의 IP를 확장을 시키는, 예를 들면 그냥 제일 쉽게 말하면 포켓몬 NFT 나오면 끝납니다. 그죠? 포켓몬 NFT를 포켓몬 그 닌텐도에서 갑자기 포켓몬 NFT 만듭니다 하는 순간 끝나겠죠. 사람들이 다 좋아하니까. 그런 거예요. 자, 그런 식의 IP가 확장되는 것들에 대한 욕심이 있는데, 그렇다면 내게 IP도 좀 없는 것 같고 막 이런 사람들이면 어떻게 해서 아까처럼 남들이 내 거를 보고 우아하게 만들까라는 걸 잘 생각해 봐야겠죠. 자, 그래서 거기서부터 중요해지는 게 뭐예요? 일단은 사용성을 줘서 대박이 났었던 BAYC가 있죠. 그리고 실물을 만들죠. 요즘 보면 저도 이 밑에 보면 트레저스 클럽에서 한 이 빌리프인데 화장품이거든요. 저는 이제 그냥 가격 보고 NFT가 아니라 화장품이 예뻐서 샀어요. 뭐 그런 거죠. 어떻게 보면은 이제 BAYC도 이제 IP를 줄 수 있으니까 와인도 만들죠. 자, 와인 같은 것도 만듭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뭔가 사람들에게 거리를 주는 거예요. 근데 일반 사람들이 봐도, NFT 모르는 사람이 봐도 우아할 수 있는 거리들을 계속 주는 거예요. 그죠? 자, 그리고 이제 아까 말한 대로 멤버십 형태들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NFT가 현실에 적용이 되는 거죠. 쉽게 말하면은 내가 엄청나게 비싼 어떤 회원권, 그러니까 골프 회원권이라고 쳐볼게요. 자, 골프 회원권이 NFT로 나오면 전 대박 난다고 생각해요. 그죠? 골프 회원권을 NFT로 만들 수 있다. 그럼 지금 골프 회원권에 대한 이렇게 그 사고 파는 것들도 너무나도 쉽게 되겠죠. 그러면 어떤 골프장이냐에 따라서 NFT 가격이 막 오르겠죠. 그죠? 그리고 거기에 막 연예인들이 엄청 다닌대요. 그럼 NFT 가격이 막 오르겠죠. 자, 그런 현실에 적용이 될 수 있는 어떤 썸띵들에 대한 욕심들이 그래서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명품을 들고 있으면 어쨌든 우아하잖아요. 근데 NFT는 여전히 프로필 NFT는 아는 사람들만 우아하잖아요. 그러니까 우아할 수 있는 걸 늘리는 거예요, 계속. 자, 그래서 아까처럼 소비와 투자의 개념이 모호해지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런 거죠. 이제 쪼개 파는 거 되기도 하고 회원권이 되고 연회비가 아니라 리셀도 자유로우니까 마치 스니커즈를 판매하는 거나 골프장 회원권을 판매하는 거나 현실의 NFT들에 대한 프로젝트에 대한 욕심이 계속 생기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심지어 이런 것들도 나왔어요. 최근에 NFT ATM기예요. 이게 그 우리나라에 한때 그 블록 그 뭐죠? 그 비트코인 NFT도 그 ATM기도 있었어요. 근데 이거 실제 뉴욕 가면 저 안에 이 통에서 그 편의점처럼 뽑잖아요. 그러면 그냥 QR 코드 하나 들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지갑 연동하면 이제 NFT 들어오는 건데, 하여튼 이런 식으로 오프라인과에 계속 연결하려는 최근에 트렌드가 좀 있죠.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아하게 만들 수 있는 또 두 번째 이유, 두 번째 방법. 만약에 IP 자체가 우아할 수 있는 게 아니라면 우아할 만한 사람들을 일부러 모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거는 그 저도 이제 참여하고 있는 AOZ라고 하는 그 프로젝트 중에 하나인데, 이거는 되게 재밌는 게 이 안에 다오가 있어요. 어떤 다오가 있냐면 일단 첫 번째 아제다오가 있습니다. 아제다오. 여기가 AOZ잖아요. 이제 자기들끼리 아오지래요. 아오지 탄광 이런 얘기합니다. 이해하시면 지금 40대 이상이에요. 어쨌든 아오지 탄광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만큼 여기는 나이 많으신 분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그럼 아제다오가 왜 있느냐?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무협을 좋아하는 사람들이에요. 무협 소설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뭘 하냐면 다오 안에서 세계관을 직접 같이 만들어요. 그러니까 MMORPG 게임을 만드는 프로젝트인데, MMORPG를 그냥 만드는 게 아니라 무협지 좋아하는 사람들한테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너 무협지 좋아하는데 네 상상이 진짜 게임이 된다고 생각해봐. 엄청나겠지? 근데 그거 참여하려면 우리 안에 홀더로 들어와가지고 우리 안에서 소설 입문전을 하는 거예요. 소설에서 뽑혀요. 뽑힌 애 스토리를 갖고 진짜 게임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근데 그 투표를 이 안에서 다오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거기에서 뽑히게 되면 우아하는 거죠. 이 사람들은 뭐예요? 자기들이 생각하고 있는 무협의 어떤 내용들이 게임이 된다니까 되든 안 되든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죠? 야, 우리가 세상 한번 만들어 보자 이러는 거죠. 그래서 커뮤니티의 힘이 이제 세지는 거죠. 커뮤니티의 형태들을 끌고 나가는 것들이 중요해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우아할 수 있는 사람이 밖에 없다면 여기 있는 사람들을 모아주는 거죠. 마치 유튜브가
내가 모든 사람들이 다 만족시키진 않지만 구독자들만 다 좋아하게 하면 그 사람들께 돈 벌잖아요. 그런 구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커뮤니티가 중요해지는 거죠. 자, 그렇게 되니까 이제 이런 형태가 되고요. 그래서 이제 뭐 이런 것들도 나오고 있어요. 최근에 허양일 이사님이신데, 제가 이거 왜 하냐면 허양일 이사님이 그 실제로 NFT를 개인 NFT를 엄청 많이 발급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거 뭐 하는 거냐면 그 NFT 산 사람한테요 1대1로 블록체인 특강해 주세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거 엄청 사놨어요. 왜냐하면 이거 언젠간 사람들이 좀 살 것 같다 이래가지고 유일하게 사놓은 겁니다. 자, 그런 식으로 하면 뭐예요? 개인 브랜드로 NFT를 팔 수 있어요. 그럼 디지털 크리에이터들이 다 할 수 있어요. 그럼 쉽게 말하면 유튜버들도 이거 다 할 수 있어요. 그럼 유튜버와의 식사, NFT 산 사람하고 뭐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크리에이터 이코노미가 제대로 성장할 수 있는 형태인데 어려운 기술 필요 없죠. NFT만 만들면 돼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고 있느냐면 아시겠지만 그 허양희 대표님 회사에서 하고 있는 그 플랫폼에서 메타파이죠. 메타파이에서 그냥 NFT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하고 계세요. 여러분들 다 하실 수 있어요. 이런 형태들로 이제 우리가 오프라인과의 접점을 계속 만드는 거예요. 개인의 브랜딩이 있다면, 그죠?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최근에 2020년 현재의 지금 NFT 비즈니스 모델들이고요. 뭐 1번부터 7번까지는 정지우 박사님이 최근에 이제 정리해 주신 거 제가 가져왔어요. 그래서 마켓플레이스형, 뭐 플렉스형, 뭐 게임 파이낸스 연계형, 디지털 자산 취득, 커뮤니티, 장기적 콘텐츠, 뭐 보이스버스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제가 좀 관심 있는 최근 두 개가 이거예요. NFT 기반의 컨텐츠 크리에이터 비즈니스 모델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 근데 이거는 기존 유료 크리에이터의 구독 모델의 진화형인 거죠. 근데 이 진화에는 반드시 커뮤니티가 같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A라고 하는 사람 팬들이 그냥 거기 모여서 이 사람의 컨텐츠를 소비하는데 소비하면서 그래 내가 너 키워줄게 그러면서 같이 하자라고 하는 형태의 것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두 번째, 이게 이제 되게 중요합니다. 한정된 디지털 자산으로 갖고 했던 게 PFP죠. 근데 세상에 잘 찾아보시면 한정된 오프라인 자산이 많아요. 예를 들면 골프 회원권 같은 거죠. 그래서 한정된 오프라인 자산을 취득하는 NFT 형태들이 현실에 발을 두고 있는 형태들이 많이 생길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럼 그 상태에서 커뮤니티 만들고 그거 NFT로 만든 다음에 현실에서의 어떠한 희귀성을 일반인들한테 줄 수 있는 거예요. 자, 근데 그런데 기술이 아까처럼 서비스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이제 넣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걸 하기 위해서 뭐 이건 좀 넘어가고요. 그래서 이제 결론은, 그래서 저는 NFT랑 DAO가 붙었을 때 제일 핵심은 강력한 경제 공동체가 된다는 겁니다. 경제 공동체. 예. 그리고 DAO가 강력한 NFT는 재밌는 게요. DAO가 강력하지 않은 NFT 프로젝트들은요, 밖에 있는 사람들이요 NFT 떨어지라고 막 헛소문 엄청 많이 퍼뜨려요. 왜냐하면 떨어져야 자기가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죠? 비싼 거 들어가기 싫잖아요. 그죠? 근데 재밌는 거는요, DAO가 강력한 NFT 프로젝트들은요 가격 흔들려도 별 그렇게 막 흔들림이 없어요. 왜냐하면 같이 이미 공동체예요. 잘 되면 같이 가는 거예요. 안 되면 다 망하는 거예요. 마치 내가 거기에서 키워준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뭐예요? 아이돌 중에 유명하지 않은, 요즘에 그런 친구들 많죠? 일부러 유명한 연예인 말고 유명하지 않은 아이돌들을 내가 먹이고 재우고 하듯이 막 계속 조공하면서 키우면 내가 키웠어 뿌듯 이러는 거잖아요. 그런 개념이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이제 저는 결국에는 강력한 경제 공동체가 될 때, 그렇다면 우리의 질문은 함께 만든다는 느낌을 어떻게 줄 수 있느냐,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그죠? 그리고 내가 키웠다는 생각을 홀더들에게 어떻게 줄 수 있느냐, 그죠? 그리고 이제 이게 쉽게 말하면 공구 카페랑 전 되게 비슷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공동구매 카페인데, 근데 공동구매 카페는 결국 구매만 잘하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 말고 그 이상의 연대성을 어떻게 줄 거냐, 그죠? 그리고 아까 말하는 기여에 대한 평가 보상,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이게 토큰 이코노미랑도 연결이 되는데, 그 사람들이 스스로 기여에 대해서 얘기를 잘 못한다면, 예를 들면 내가 온라인 홍보해 준 사람들한테 그냥 그때 단순히 에어드랍 한 번 해드릴게요 이게 아니라 기여에 대한 디자인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실제로 좀 중요한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건 좀 넘어가고, 그래서 이제 마지막 페이지인데요. 그럼 지금 2020년에 NFT DAO에 대해서 이제 고민과 나름의 답변인데, 계속 이 얘기 많이 해요. 커뮤니티가 먼저냐 그러면, 아니면 NFT 같은 목적이 우선이냐라고 할 때 제가 돌아봤을 때 커뮤니티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쨌든 특정 목적이 명확하면 커뮤니티가 모입니다. 아까처럼 우리는 뭔가 무협지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거야 라고 하면은 그냥 무협지를 좋아하니까 모이는 거예요. 투자와 상관없이. 그런데 투자도 잘 되면 좋은 거죠. 그래서 이런 디자인이 좀 필요한 것 같고, 익명이냐 실명이냐 오픈 카톡방에서 계속 이슈가 되고 있어요. 근데 결국 제가 보니까 언젠가 실명 가야 돼요. 근데 익명 레이어랑 실명 레이어를 나눠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실제로 CPDAO에서 그렇게 할 수 있고요. 하고 있고요.
자, 또 똑같이 그러면은 토큰 만들 거냐, NFT로 할 거냐? 제가 했을 때 NFT로 먼저 시작해도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토큰을 만들게 되면 토큰의 변동성이 한 번 더 들어가기 때문에 어차피 멤버십 형태의 NFT라면 오히려 안정성 있는 NFT가 그 토큰 자체의 가격이 흔들려가지고 이게 흔들리게 말고 그냥 NFT 자체의 가치가 높아질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게 더 안정적이라고 개인적으로는 판단이 들어요. 뭐 나중에 뭐 크게 되면 토큰도 할 수 있지만 그래서 그냥 안정적인 체인에서 NFT 하는 게 좋은 것 같다라는 생각. 그리고 이제 이 네 번째도 이러다 보니까 최근에 정말 다오라는 이름만 따가지고 별의별 게 다 생기고 있어요. 근데 결론적으로는 블록체인 꼭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협동조합에서 일어나는 똑같은 문제들이 똑같이 생길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기술적으로는 블록체인이 오히려 빛날 수 있는 기술은 지금과 같은 NFT의 혹은 다오의 형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은 이건데요. 이 메타버스 하면 우리가 얘기되는 레디 플레이어 원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잖아요. 영화의 결론인데 좀 스포해서 죄송하지만 나중에 재밌어요. 이거 말고 꼭 보세요. 마지막에 이 주인공이 오아시스라고 하는 레디 플레이어 원의 그 메타버스에 대한 주인이 되거든요. 근데 주인이 되자마자 한 게 아이러니하게 일주일 7일 중에 이틀 동안 메타버스에 못 들어가게 해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현실이 무섭고 고통스럽긴 하지만 제대로 된 식사를 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이기도 하다. 현실은 진짜니까. 그러면서 이틀을 끕니다. 그래서 현실에서 이틀을 살게 억지로 만들어요. 자, 이 얘기가 저는 웹3 NFT 다오 커뮤니티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생각되는 이야기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새로운 기술을 많이 얘기하고 있고 어쩔 때는 이해할 수 없는 정도의 엄청 똑똑한 걸 얘기하고 있지만 어쨌든 현실에 있는 많은 사람을 이해시키고 인정하려면 어쨌든 현실의 대중에게 영향을 미치고 도움이 되는 기술과 철학이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오늘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이것으로 오늘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